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는 개정된 상법 한 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법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가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믿기도 힘들고 그리고 결코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따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통과가 된 개정된 상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중국이 삼성에 대해 가지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옥죄고 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재 사전검사 법안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게 되면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포장 겹면에다가 표시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거를 생각해 가지고 저런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지금 윤미향 의원의 얘기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을 생각하시기 전에 할머니들부터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 법안이 어떤 식의 피해를 가져올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환경부령으로 전문기관을 정하고 그 전문기관이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포장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이 지금 전문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올지 눈에 지금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비리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처럼 또다시 얼마나 많은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지,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전혀 불필요하고 그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는 겁니까?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독일에서 저런 식의 법,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을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전문가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독일의 법 개정 취지는 사전 등록을 통해 가지고 허가된 포장재를 사용하고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 한국의 법 개정안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 수준인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비슷한 법안들은 있죠. 환경과 관련된 그런 식의 법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유럽에서는 법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그런 식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환경을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피해가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만드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기업은 악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마를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만들어낸다, 법안을 만들어낸다, 그게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식의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독일에서 하고 있다, 유럽에서 하고 있다, 그거를 꼭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아닙니까? 요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어떤 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한테 묻겠다. 그게 지금 저 법안의 요지예요.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주가 왜 그거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기업 전체가 짊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인지 왜 그거를 갖다가 사업주 한 명한테 묻는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좌파 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국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영국에도 그런 식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묻는 것입니까? 법률의 적용 대상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에요.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법안들은 어떤 법안들이요? 정말로 정의를 위한 법안입니다. 기업을 때려잡겠다, 그런 식의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정말로 정의를 위한 법안들이요. 저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어떤 법안들인 거예요? 그저 기업을 옥죄겠다, 그저
기업을 두들겨 패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기업 자체를 악마시 여기고 있는 그런 식의 풍조가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의 풍조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식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인 것이죠. 자, 대한민국엔 다음과 같은 법까지도 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인데요. 14조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저 법에 딱 적용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저 법안의 목적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놓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됐던 혐의,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저런 식의 특별법까지도 있다 보니까 형을 다 살고 난 뒤에도, 책임을 다 지고 난 뒤에도 기업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기업에 들어가겠다? 누구의 허가를 받아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이 꼴입니다. 지금 취업 제한 5년이 걸리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 굵직한 그런 식의 선택을 내릴 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당연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식의 피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대부분한테 들어가게 되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더 좁히는 그런 식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송원근 연세대 교수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군의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정된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회 이사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가지고 3%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분을 합치게 된다면 21.3%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의결권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3% 정도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누구를 뽑을 때, 일반 지금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을 뽑는데 그런 식으로 3%밖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회사 영업에 관한 보고, 조사권, 각종 서류, 회계장부 요구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는 게 바로 감사위원의 자리예요. 사실상 지금 회사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게 감사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위원, 그렇게나 중요한 감사위원을 뽑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3%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의 감사위원회, 삼성전자의 적군의 장수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3%밖에 영향력을 못 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와 관련돼가지고 정보를 빼간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아닙니까? 주주들이 조금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중요한 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감사위원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인데, 해외에서 이런 식의 사례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해외 입법 사례는 존재하지 않죠. 왜 저런 식의 법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에요. 저런 식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삼성전자로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의 중요한 정보를 다 뺏어가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법안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저런 식의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삼성전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일본에서조차도 어떤 식의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의 암투라면서 중국의 그림자가 지금 삼성에 들이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식의 생각이 과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대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삼성전자를 중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거에 대해 가지고
알아차릴 수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을 그런 식으로 본보기로 감옥에 보내놓고 감옥의 형을 다 끝내고 난 뒤에도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다음에 저런 식의 개정된 상법을 통해 가지고 감사위원을 중국 사람으로 앉힌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랬다가는 삼성전자가 마음을 먹고 법적인 어떤 피해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도저히 한국에 못 있겠다. 미국으로 떠나겠다. 이러는 건 아닐지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